네,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는 항상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정의를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서 공식을 유도하는 거예요. 원의 정의란 평면에서, 자, 평면이 아니고 공간이라는 게 있으면, 만약에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공간에서는요, 그렇죠. 구가 나오죠. 이렇게 공을 하죠. 그러니까 만약 공간이었다면 구가 나오고요. 이런 평면에서 평면 위에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콤파스 같은 거 써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콤파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같은 거리에 있는 네, 그쵸. 이런 점들의 모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원이라고 합니다. 외우세요. 평면 위에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무수히 많이 찍다 보면 그게 뭐가 나오죠? 네, 곡선이 하나 나오고 그걸 우리가 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평면 위에 한 점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고요. 같은 거리에 있는 요 지금 다 같은 거리에 있겠죠? 그걸 우리가 원의 반지름이라고 배운다고 초등학교 3학년 책에 나와요. 평면 위에 한 점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요? 원의 중심. 같은 거리에 있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반지름의 점들의 모임. 이것이 원입니다. 자, 외우세요. 평면 위에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여기에서 우리는 공식을 유도할 겁니다. 원의 정의에서 원의 방정식을 유도합니다. 핵심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 두 개입니다. 원은 거의 대부분 중심과 반지름으로 문제를 풉니다.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우선 가볍게 연습을 해볼게요. 이게 점의 모임이거든요. 점들의 모임. 그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보통 좌표잖아요. 이게 지금 평면에서의 좌표니까 x, y라고 쓰면 돼요. 그 x, y인데 이거에 대한 식이 나오면 식을 찾으면 그게 바로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혹은 요 수학상 앞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 볼게요. x 더하기 y가 3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x, y의 모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1,2, 뭐 2,1, 3,0, 0,3, 뭐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게 많겠죠. 요 식을 만족하는 x, y의 모임입니까? 점들의 모임입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렇죠. 그래서 찍으면 1,2, 2,1, 3,0, 마이너스 1,4, 0,3 뭐 이렇게 쭉 막 점을 찍다 보면 뭐가 나와요? 네, 직선 나오죠. 즉, XY에 대한 어떤 관계식 하나는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점들의 모임했을 때 X, Y 해놓고 그 좌표들을 모아서 XY에 관한 식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 연습을 좀 해볼게요. 거기에 만약에 여기에 1,2라는 점이 있고요. 거기에서 거리가 3인 점들의 모임을 찾고 싶은 거예요. 거리가 3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원이 하나 나오겠죠. 요 지금 빨간 애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의 이게 곡선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점은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 같은 거리에 있다. 어떤 거 뭐와 1,2에서 3까지 떨어진 거리인 거죠. 자, 우리는 이 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점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점을 세팅합니다. 뭐로? x, y라고 세팅합니다. 그리고 x, y부터 1,2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3이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 관계식을 세우겠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기억납니까? 루트 x끼리 뺀 거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자, 만약에 요거 모르겠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요겁니다. 그러면 x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요. 루트 x 빼기 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에서 2를 뺀 y 빼기 2의 전체의 제곱은 반지름 거리가 같은 거리 3에 있는 점들의 모임인 거죠.
이렇게 하면 원의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불편해요. 뭐 때문에 불편해요? 루트 때문에 불편해요. 루트 때문에 불편한데 왼쪽 친구도 양수예요. 앞에가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도 양수예요. 그래서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괜찮아요. 자, 지금 방금 한 얘기는 수학하의 명제편을 설명하면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나올 텐데 지금은 그냥 받아들입시다.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의 전체 제곱은 3의 제곱. 이게 우리가 구하는 1,2에서 3까지 떨어진 점들의 모임입니다. 자, 1,2에서 거리가 3인 점들의 모임입니다. 이해 갔죠? 자, 요걸 조금 더 간단하게 써볼게요.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자, 중심이 1,2 여기가 0되는 점 x에다 1 넣으면 0되는 1,2 자, 보이죠? y에다가 2 넣으면 0되는 y는 2 그래서 1,2 요게 제곱의 반지름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일반화 시키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특수한 점 말고요. 일반화 시켜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중심은 그냥 A, B라고 하세요. 요거는 상수라는 얘기죠. 중심은 주어지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애들은 거리가 반지름이 R만큼 반지름 R이라고 정하고요. 그게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 점을 뭐라고 놔요? 네, x, y라고 놓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는 x, y에 관한 관계식을 구할 거예요. x, y와 중심 a, b 사이의 거리가 얼마? 반지름 r인 원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면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전체 제곱은 반지름의 반지름이겠죠. 반지름. 지금 제곱 아닙니다. 이 상태로 루트가 불편하기 때문에 역시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x 빼기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r제곱. 자, 원의 방정식 방금 유도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중심이 a, b, 중심이 a, b,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x에 대한 완전제곱식,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은 r제곱 형태입니다. 이해 갔죠?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 지금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심이 0,0이라면 a가 0이고 y가 이렇게 만약에 중심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똑같이 r이면 a에다 0 넣는 거죠.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깔끔한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중심이 0,0인 방정식은 많이 쓰는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관련된 문제를 조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연습을 좀 해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개념원리 그 294쪽에 359번, 360번 문제를 먼저 풀게요. 359번, 360번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원의 방정식 형태라고 쓰죠.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1인 거죠. 아까 배웠던 원의 방정식의 공식으로 봅시다. 이 공식에 의하면 요거는 중심이 얼마죠? 0,0이라고 읽고요. 반지름은요. 조심하세요. 여기가 r의 제곱의 형태입니다. r의 제곱. 요거 반지름은 여기가 r의 제곱의 형태예요. 왜 그랬죠? 아까 반지름이 r이었는데 원의 방정식 만들 때 그거를 제곱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이 와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쓸 때는 이게 제곱한 게 11이니까 루트 11 이렇게 써야 돼요. r의 제곱이 11이기 때문에 r은 루트 11입니다. 이유 r은 양수니까 반지름은 양수겠죠. 음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쓰면 되고요. 요거는 중심이 x에다가 얼마 넣으면 0 되죠? 5죠. x는 5, y는 0 되겠죠. 중심이 5,0이고요.
반지름은 네, 루트 9가 되니까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건 중심이 얼마예요? 그렇죠. 요게 0 되는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2, 요게 0 되는 지점을 찾으시면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중심이 A, B면 X-A, Y-B 부호가 반대로 돌아갑니다. 요거는 나중에 마지막 단원 평행이동 설명할 때 또 나오는데요. 지금은 우선은 거기다가 요게 0 되는 값이 중심입니다. X 플러스 2가 0 되는 값이 중심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Y는 3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반지름은 루트 25, 그래서 5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359번 기본 개념 문제였고요. 360번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원은 어떻게 찾는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 찾고 반지름 찾으세요. 중심이 원점이네요. 0,0이고요. 반지름이 3이네요.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3, 3은 9. 왜? x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자,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4네요. 그러면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4, 4, 16. 자, 반대로 집어넣으세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 플러스 3의 제곱은 16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중심이 점 마이너스 5,1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1. 자, 그러면 x 빼기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전체 제곱은 루트 5의 제곱 5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문제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개념을 끝내는 건 아니고요. 원의 방정식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할 건데요. 잠깐만요. 원이 되려면요. 여기 조심할 거. 제곱 대기 제곱했을 때 여기가 R의 제곱이잖아요. 우리가 x-a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은 R의 제곱. 여기가 제곱 더하기 제곱을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상태에서는 R 제곱이에요. 반지름의 제곱인데 여기가 양수여야지 원이 생기는 거예요. 음수면 원이 안 되겠죠. 음수면 반지름이 이상하죠.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건 허수인데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가는 허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좌표 평면에는 실수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원이 아닙니다. 원이 되는 조건이 안 되죠.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이 만약에 0이었어요. 반지름이 0이어도 반지름이 0인데 어떻게 원이 됩니까? 원이 안 됩니다.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을 조금 관찰해 볼게요. 여기까지 하시고 요거는 이제 뒤에 이어서 수업을 붙여서 이렇게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정리한 건 요 영상에서 정리한 건 원의 방정식의 원의 정의, 잘 보시고 원의 정의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유도해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개념 원리에서 풀어봤습니다. 복습을 간단하게 하시고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원이 되는 조건에 반지름 조건을 하나 넣었어요. 우변에 다 정리했을 때 우변 조건을 하나 넣고요. 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그거를 전개한 일반형 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